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43강 양도소득세 22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23 분할납부와 물납 분납이라고도 합니다. 24 가산세와 부가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배웠습니다. 자, 예정신고하고 납부 워낙 중요한 거. 확정신고 납부보다도 예정신고 납부를 시험 문제 더 잘 나옵니다. 왜? 수험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또 확정신고하고 또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자,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신고 플러스 납부를 하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하고 납부를 좀 복습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양도, 한 자산이, 자, 자산을 양도한 자. 자, 자산을 양도한 자가 당연히 예정신고 납부해야 되고, 이 양도한 자가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면, 양도했는데 손해가 발생했어. 양도차 손이라고 합니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신고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양도해서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설사 손해가 발생했어도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세율 낼 것도 없겠지만, 역시 이 경우에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납부할 거 없으면 납부 안 하면 되지만,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요 원칙은 확정신고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한 사람은 다음에 그 양도세 확정신고 기간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그때 자산, 그 전년도에 이제 양도한 사람은 확정신고 해야 되고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익이 없어. 손해를 봤어. 그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원칙은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똑같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기 쉬운 게,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토지거래 계약을 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했는데, 자, 토지를 거래했습니다. 매도 매수 했는데 둘로 나뉘겠죠. 둘로 어떻게 나뉘냐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 이후에 그 대금을 받은 거예요. 잔금을 받았어요. 허가 이후에 잔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잔금 받은 날, 그렇잖아요. 잔금 받은 날. 자, 이 경우에는 잔금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먼저 치렀어.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요게 헷갈리는 거야, 수험생들이. 그럴 때는 요 날의 기준인지 요 날의 기준인지,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구역에서만큼은 허가가 나와야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즉 미리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이거는 유동정부예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유동정부요. 이때까지는 무효인 거야. 이거 무효. 의미가. 허가 받으면 그게 유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허가 받은 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이때는. 허가를 받고 잔금을 치렀으면 그 양도한 날이죠. 잔금 치른 날이, 잔금 지급에. 그날부터 이 달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잔금을 미리 치우고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그 달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개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확정신고도 마찬가지예요. 확정신고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내가 허가받고 잔금을 치렀으면 예정신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5월 달에 신고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에서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 있잖아요. 그 달에 다음 연도. 자, 그 과세기간이 다음 연도죠.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5월 1일부터 31일이 뭐냐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할 때예요. 바로 똑같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역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날짜랑 똑같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였고, 자, 요번에 이제 확정신고 납부를 확실하게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정신고. 그럼 납부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납부. 자, 어떤 사람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이라고 해. 해당 과세기간. 즉,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해당되는 과세기간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직전 연도 2010년이라면 확정신고하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 2010년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은 2009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을 달리고 해요. 소득세는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 2011년도 5월 달에 내가 확정신고를 한다면 2010년도 분입니다.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양도한 자산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거주자고 양도소득금액. 자, 두 번째는 내가 양도를 했는데 손해 봤어. 이익도 못 보고 양도 차익이 없어. 마이너스야. 자, 결손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손해를 봤을 때 결손 이 경우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아까 예정신고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역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할 게 없다 하더라도 신고해야지. 신고는. 그리고 납부할 게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해야 된다. 확정신고. 자, 세 번째. 납부할 게 없다고 해서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정 신고를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전년도에 납부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 신고를 내가 했어. 자, 이 예정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해? 예정 신고한 사람은 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할 수 있다. 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정 신고해놓고 확정 신고 또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안 해도 된다. 자, 이렇게 확정 신고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다음 연도 자, 확정 신고 기간은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그 다음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연도. 자, 그럼 확정 신고 납부는 이렇게 확정 신고에서는 뭘 하냐면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확정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러니까 처음부터 또 설명을 들으면 계산 순서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 저절로 기억이 납니다. 실제 양도가액이 있죠. 내가 얼마에 양도했다는 양도가액이 나올 것이고, 실제 양도가액. 여기다가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자, 필요경비. 내가 취득한 비용 같은 걸 다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가 아니라 양도 차익.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양도 차익. 이게 음수로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양수로 나옵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이걸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차장이라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이렇게 나온 게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거기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입니다. 기본공제 해주면 이게 바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에요. 이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준다? 세율. 세율 곱해주면 나온 금액이 뭔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에요. 자, 양도소득 산출세 또 양도소득세 다 같은 말이에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이 나와. 이건 내가 납부해야 될 거야. 물론 농지를 납부했다면 뭐 한다? 감면 받아요. 그럼 감면세 빼야지. 감면 받는 거니까 감면세. 그래서 나온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면 돼요. 자, 이렇게 납부를 하는데 요거를 신고하고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고 납부하냐면 예정신고도 마찬가지고 확정신고도 마찬가지고 관할 세무서 가서 돈 내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 아니면 한국은행이나 최신간서. 최신간서는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우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업무도 합니다. 우체국 가서 납부해도 되고, 자, 요거 일반 은행 가서 납부해도 됩니다. 양도소득. 근데 신고를 세무서 가서 신고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수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세액 신고하고 납부한 영수증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영수증 양식 다 써서 금액 써서 그걸 납부를 하면 거기서 다 영수증 처리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양도신고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 자, 안 했을 때의 불이익이에요. 예정신고도 그렇고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확정신고도 그렇고.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올 거 아니에요. 자, 신고를 내가 안 했어. 어떤 거든 안 했다고 치면, 자, 예정신고 같은 걸 안 하면 2010년도의 경우에는 5%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첫 번째, 세액 공제를 못 받고, 두 번째는 가산세가 부여돼요. 10% 가산세 부과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확정신고야.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다 부과됩니다. 이때는. 자, 예전 신고에는 신고불성실 10% 가산세가 부과되고 2010년도에 한해서고 이제 2011년도부터는 세액 공제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가산세 20%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과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전 신고해야 되고 확정 신고 역시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 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000분의 3. 요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분할 납부하고 물납을 좀 배우겠어요. 분할 납부하고 물납. 분할 납부는 바로 분납이에요. 분납. 나눠서 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양도세를 내려고 그러는데 좀 세금이 좀 많어. 당장 들어갈 돈도 많고. 그러면 나눠서 내겠다. 양도세 세금을 내려는데 물론 현금을 받으니까 낼 돈이 있는데 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만약에 수용이 돼버리면 토지가 수용이 돼도 양도한 거에 왜 돈이 나오잖아요. 나에게 수용한 거에 대한 보상금이 나면 그 보상금이 대금인 거예요. 그 돈을 받았는데 돈으로 안 주는 경우도 있어. 토지 상환 채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내가 납부할 돈이 없잖아. 채권만 있다 뿐이지. 그러면 채권으로 대신 물건으로 납부도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준 거예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분할 납부부터. 자, 분할 납부. 분납이라고도 합니다.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는 언제 분할 납부하냐? 자, 세액이 납부할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세로 곱해서 그 세액을 말해요. 1천만 원 초과.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자, 분할 납부.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요 경우에 분납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그 예전 신고든 확정 신고든 신고할 때까지 그 신고 기간에 해야 되고 분할 납부 기간은 그럼 어떻게 하냐? 2천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할 납부 액수를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언제까지? 2개월 이내. 납부하는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하는데 자, 분할 납부할 세액이 예를 들어서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물론 1천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 하나는 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자, 1천만 원까지는 그냥 바로 납부해야 되고 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2개월 이내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은 납부 기간에 내야 돼. 예전 신고 기간이면 예전 신고 기간에 내야 되고 나머지 2개월 이내에 500만 원만 분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때는 50% 이하의 금액.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하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면 세무서장이 1,200만 원 먼저 내고 나중에 800을 나중에 내셔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좀 어려우니까 1,000만 원 50%는 지금 내고 나머지 50%는 나중에 냈습니다. 2개월 후에. 네. 그러면 50% 이하니까 그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800만 원 지금 내고 나중에 1,200만 원 내겠습니다. 요거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을 준 거고 분할 납부였고 이제 물납은 재산세 같은 경우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물납이 신청을 하면 돼요. 왜냐면 갑자기 세금을 낼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양도소득세만큼은 물납이 딱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가 안 돼. 양도소득세는 사유가 딱 토지 등이 뭐 건축물도 되는 거예요. 주택도 되고 토지 등이 토지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어 버린 거야. 보상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놔두면은 허락이 안 되는데 문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받은 거예요.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현금화돼. 당장 돈이 아니야. 어디 가서 깡을 하기도 뭐해. 자, 이 공공사업자가 발행한 보상 채권입니다. 보상해주는 채권. 이 채권으로 받은 경우. 그런데 기본 조건은 물납 역시 물납할 세액이 얼마?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1천만 원.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에서는 이 금액이 좀 낮았죠.
세액이 좀 낮았어요. 500만 원. 근데 양도소득세만큼은 1천만 원이야. 그게 좀 차이점이야. 자,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45일 이내였지만 이 분납에서도 근데 종합부동산세 국세예요. 그리고 양도소득 국세야. 국세는 단 2개월이야. 2개월. 그래서 약간 기간이 조금 더 줘야 한 보름 정도. 그 차이 있고 물납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딴 거와 달리 1천만 원이다.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 공부하면 헷갈려. 처음 공부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려? 왜 이렇게 이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야. 최소한 만화공에서 3번 정도 도파를 하면 안 헷갈립니다. 6번 정도 보면 외우란 말 안 해도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처음 보는 분들은 그렇구나 라고만 하세요. 이해만 해도 80% 배운 거예요. 이해만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이해는 되잖아요. 자, 물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할 때. 근데 그것도 양도소득세만큼은 조건이 있어. 재산세나 종부세는 없는 돈을 갑자기 내라고 그러는 거고, 이건 내가 양도세 돈 받은 게 있어. 뭔가 받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양도됐는데 채권으로, 보상 채권으로 내가 받은 거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보상 채권, 내가 받은 이 채권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야. 부동산이 납부가 아니라 재산세하고 종부세에서는 물건으로 납부하는 그 물납인데 여기서의 물건은 이 채권을 얘기해. 채권으로 내 납부하겠다고. 자, 채권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신고기한, 이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도 되고 아니면 예정신고기한은 예정신고기한도 됩니다. 두 개 다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예정신고기한에 해야 가산세를 안 물어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예정신고기한에 해야 돼요. 이 신고기한에 하는데 그냥 신고기한에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신고기한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걸 보고 평가해서 하라 마라 결정을 해줍니다. 그 채권을 평가해서. 대부분 다 허락해줘요. 세금 내겠다는데 국가가 왜 거부해? 내겠다는데 받아야지 빨리.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이제 가산세하고 부가세. 자, 가산세하고 부가세는 양도소득세의 가산세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가산세는 이건 국세징수법에 부과되어 있어요. 국세징수법에. 가산세 부분은 국세징수법에 일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번에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국세징수 예외조항을 좀 둔 거예요. 2010년도에 한해서 예정신고를 하면은 5% 공제해주고, 그리고 가산세를 예정신고를 안 하면 10%. 원래는 20%인데 10%만 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가산세는 국세에 다 적용이 되는, 종부세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 종부세는 본인이 신고했을 때만 적용이 되고, 국가에서 부가고지했을 때는 적용한다 안 해요. 그때는 가산금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가산세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같은 경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 신고 납부 안 해도 신고 불손실이 20%지만 그냥 20%예요, 그거는. 근데 이 가산세, 국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달라요. 자, 보면, 자, 국세 같은 경우는 먼저 신고 불성실,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신고 불성실로 인해서 가산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납부 불성실이에요. 자, 이 납부 불성실은 국세나 지방세나 다 똑같아. 이거 먼저 설명하면, 납부 불성실이니까 미납, 내가 안 낸 게 있거나, 아니면 미달되게 신고를 한 거야. 이런 세액이 있으면, 자, 납부할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얼마 곱한다? 늘 말씀드려요. 10,000분의 3, 10,000분의 3을 곱하고, 내가 납부하는데 지연일자가 있을 거냐. 그 날짜별로 계산해요. 깔끔하다고요. 깔끔해. 이렇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또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주 부당하게, 아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무신고한 거야. 아주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또 하나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당하게 과소신고해버린다. 부당과소신고. 요런 경우에는, 자,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에는 몇 프로? 40%.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때는 가산세가 세요. 자, 그런데 내가 그냥 깜빡한 거야.
일반 무신고야. 일반적인 무신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소신고 아주 의도적으로 내가 작정을 하고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야. 깜빡하고. 자, 이런 경우는 일반 과소신고라고 그래요. 일반 과소신고. 자, 이런 경우에 일반 무신고가 벌이 더 세야지. 어쨌든 얘는 신고를 했잖아. 일반 과소신고는 10%고 무신고는 20%예요. 양도소득세 역시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배울 거는 부가세가 있는데, 부가세는 양도소득세에 부속돼서 딸린 세금이야. 부속돼서 가산하는 세금. 이 가산세의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세금을 또 내야 돼. 취득세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농어촌 특별세 있었죠? 등록세에서는 지방교육세. 감면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게 있듯이 양도소득세 역시 부가세가 있어요. 자,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 자, 양도소득세액을 내면, 이 양도소득세를 내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하나는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파트 같은 거 매매하면 다 납부해야 돼. 감면받는 게 없어.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감면받잖아요. 감면받는 경우가 있어. 다 내는 경우도 있고, 감면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다 납부를 했어. 자, 이렇게 다 납부하면, 그 중에 몇 프로? 10%를 옛날에는 소득할 주민세라고 그랬는데, 2009년 12월 31일 날 소득세법이 싹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이름이 지방소득세 소득분이에요. 지방소득세. 옛날로 치면 소득할 주민세였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없어졌어요. 지방소득세라는 게 새로 신설되면서 그 중에 소득분이에요. 소득분. 소득에 딸린 지방소득세야. 쉽게 생각하면. 그거 10% 내야 됩니다. 10%.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딱 곱해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예를 드는 거야. 200만 원이야. 그 중에 납부할 게 100만 원이야. 그리고 감면받는 게 100만 원이라면 납부할 100만 원의 10%, 그러니까 10만 원이지. 그때 10%니까 납부할 세액의 10%니까 10만 원을 지방소득세로 간다는 얘기야. 내가 거주자가 내가 인천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 중구에 있다면 국가에다 나라에다가는 100만 원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10만 원은 인천 중구에다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게 어떤 구가 안 떠올립니다. 서울에 양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양천구 주민이라면 국가에다가는 양도소득세를 100만 원 내야 되는 거고 양천구 구청장에게는 지방소득세도금 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영수증이 이렇게 나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감면을 받으면 이 감면받는 거에 대해서는 감면 그럼 우리 고민할 필요가 없어. 취득세 감면 20% 농어촌 특별세. 그렇잖아요. 등록세 감면 20%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 감면 20% 농어촌 특별세. 볼 것도 없이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야. 농특세로. 그러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얼마? 20% 20만 원이지. 20만 원. 자,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감면된다면 총 내가 내는 세액은 여기 납부 1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10만 원, 이 100만 원 감면이니까 안 내고 나머지 농특세 20만 원에서 130만 원을 낸다는 얘기예요. 130만 원을.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제 부동산 세법의 양도소득세 제43강, 부동산 세법 제43강 양도소득세의 22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를 배웠고, 자, 그리고 분할납부와 물납, 분할납부하고 물납 둘 다 1천만 원 초과액 됩니다.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납이 부동산에 있어요. 토지, 건축물, 해당 시군구 그런 지역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납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이럴 때 대금으로 받은 보상 채권으로 받았던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 채권으로 물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는 부당무신고나 부당과소신고는 40%, 일반 무신고는 20%, 일반 과소신고 10% 세액을 내야 되고, 부가세는 양도소득세 납부하는 경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그 납부세액의 10%를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무조건 감면받으면 20% 농특세 내야 된다. 요게 오늘의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